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세무 쪽, 세무회계 쪽이시죠? 네. 세무회계 쪽에 이제 흔히 고인물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초고수시죠? 초고수분이시고, 제가 오늘 특별히 저희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무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는 걸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이름은 정진문입니다. 저는 그 전에 해천대학의 세무회계과에서 근무했었고요. 또 동호대학교, 또 광원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세무회계를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일부 소속 그 하나원 탈북자들 가르치는 곳 있죠. 거기서 회계 쪽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산회계 운영사라든지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과정평가형 이런 쪽에 이제 출제라든지 채점 관련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박사님이시죠? 제가 수련을 했는데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해설하는 것도 다 하신 정도면 뭐 그냥 끝판왕이신 거죠? 너무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예. 제가 좀 저희 이제 온라인 판매하다 보면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거의 동일한 질문들인데 제가 한번 그런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또 바쁘신 분이시고 또 귀한 시간을 좀 내주셔서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내는 게 부가세인데 부가세 이제 매입을 저희가 좀 많이 잡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매입이 많아야 이제 매출과 매입의 차익금을 부가세로 10%를 저희가 내니까. 그래서 혹시 매입을 많이 좀 잡을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을 많이 잡는다 하는 거가 많이 이제 물건을 사면 되겠죠. 근데 세금을 우리가 이제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은 세금 계산서 증빙이라고 하죠. 그 세금 계산서를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라고 그러죠. 그 자료 네네. 없이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은 그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자동차 유류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뭐 휴대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뭐 매입으로 잡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매입보다도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비용 처리가 예. 되는, 그럼 매입하고 비용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매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도소매업 예를 들면은요. 네네. 상품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서를 이제 우리가 네네.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경비라고 그러죠. 이제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요. 네. 그래서 차량이 있다. 그럼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네네. 타이어 교체를 한다든지 네네. 엔진 오일 교체라든지 뭐 휘발유 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증빙 즉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카드 결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으로 잡을 수는 없나요, 걔네들을? 일종의 매입이에요. 일종의 매입 자료처럼 잡히는 그렇죠. 거예요? 매입 자료인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상품 매입과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경비라고 한 거예요. 상품, 그러면 저희가 사용한 그런 비용들도 일단 매입 금액처럼 잡히긴 그렇죠. 하는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역시, 우리가 그런 경비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신비라든지 네네. 그죠? 핸드폰 사용료,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용선 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전기 수도 요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거 경우는 해당 사업주가 네. 이제 관련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 이제 사업자 번호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급해달라 하면 그렇게 해줘요. 그럼 그게 매입 금액처럼 잡힐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네네. 아까 이제 저희 홈택스에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네네. 이제 가스, 수도 요금 뭐 이런 것들 이제 거기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있어요. 영수증 첨부해 두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것도 좀 많이 좀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도소매업으로 이제 보통 거래를 하다 보면 도매 사이트에 예치금을 넣어놓고 현금으로 그 다음에 사용한 금액들을 이제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치금을 넣어놓고 받는 매입금을 잡는 게 나은지, 아니면 카드로 저희가 쓰기도 하잖아요. 카드로 결제해서 그게 매입으로 잡히기도 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글쎄 그거는 뭐 특별히 뭐가 좋다기보다도
거기 뭐 예치금을 해놓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목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아, 그 신용카드라든지 그런 어. 걸로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 생각합니다. 매입되는 금액은 비슷한가요? 그렇죠. 아, 카드라고 해서 더 적게 잡히거나 예, 그런 건 없네요. 그런 거 없습니다. 현금으로 한다 그래서 더 많이 잡히거나. 네. 아, 그렇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또 이거 많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 일반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나중에 세액적으로 조금 더 이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일반 사업자 중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일반 간이 가세자가 있는데 이제 그 일반 가세자의 예, 예. 개인 사업자와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죠. 네. 그 법인 사업자는 이제 그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가 돼요. 아, 법인이면 일반 가세자가 그렇죠. 돼요? 법인은 간이 가세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네네. 그 세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저희가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이것이 더 유리하다, 아. 저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어떤 경우인가에 해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따져봐가지고 아, 그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개인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법인세. 법인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예. 그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법인과 자연인인 사업주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아.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요. 또 그 개인인 경우엔 소득세를 납부해요. 아.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1인의 법인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아, 1인 법인. 예, 1인 법인인 경우에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는 또 좀 달라요. 아, 소득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제라든지 소득 공제라든지 뭐 특별 공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아. 있는데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에서 이제 그 벌어들이는 총수익에서 네. 그 이제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율을 부과하는데 이제 이제 그렇게 한번 그렇게 매출세계 계산을 대략 해봐야 되네요.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 아. 해가지고 법인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게 되는 거 네. 계산해 보고요. 아. 그럴 때 이제 법인세 그다음에 또 개인이라고 하면 또 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법인으로부터 받는 아. 내 개인의 소득세 그거와 전체적으로 개인 소득자로 해가지고 그 일반 과세자 개인 소득자로 해가지고 그 할 때와 이런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그렇군요. 케이스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떤 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긴 뭐하고요.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되더라도 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좋은데 개인 사업자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매출액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닐 수도 예, 예. 있네요. 아, 그렇군요. 아, 법인 사업자는 이제 법인에서 제가 월급을 받는 개념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아, 그렇군요. 사업소득에는 또 별개네요, 그거는. 그렇죠. 아. 법인세 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소득세가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도 종업원이니까.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러면 그 1인 법인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보통 법인이라는 게 이제 주식회사 붙는 게 법인이죠. 그렇죠. 이제 네. 우리 상법상에 이제 한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제 거의 90 몇 프로가 이제 그 주식회사가 되죠. 근데 이제 한 명회사, 합자회사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건 자세히 보면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는 가로에서 이제 주자 쓰지 네네네. 않습니까? 한 명회사는 명이라고 써 있고요. 네네. 합자회사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앞에. 예, 예, 예. 아하. 유한회사는 유자라고 써 있어요. 유로 좋겠어요. 가로 해가지고. 예, 예. 네. 제가 이렇게 전혀 모릅니다. 내용을. 와, 좀, 앉아있는데 막 술술 나오시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럽네요. 처음 여쭤보는 건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 1인 법인을 만들어도 주로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법인 사업장은 이제 이렇게 하든지 뭐 아. 주자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아, 그렇군요. 만들기 나름이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제가 부가세 신고는 사실은 뭐 자료를 거의 다 불러오니까 메인 매출 자료만 불러오면 사실 끝나는 거고 매출 자료 신고만 하면 되는 거라서 부가세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종소세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종합소득세. 그렇죠. 예. 근데 종합소득세가 제가 한번 내려고 해봤더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가능할까요? 아유, 종합소득세 이렇게 간단하게 참 어렵죠. 일단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이제 신고하고 이제 납부해야 되겠죠. 네. 이제 뭐 일반 가세자든 간이 가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든 이제 네네. 되겠고요. 근데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거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그죠? 아, 네네. 우리가 매달 이제 그 자기 이제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아, 소득세와 이제 4대 보험에 관련되는 거가 네네네. 공제가 되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이걸 이제 간이세액 조건표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계략적인 금액.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네네. 세금을 많이 냈으면은 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이제 그 종합소득 그 신고가 2월 달까지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연말정산. 예, 그 네. 연말정산 해가지고. 그래서 정산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세금을 더 냈으면은 환급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산한 금액보다 이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개인 소득자인 경우 이제 사업 소득자가 네네.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 소득 해가지고 그 5월달에 네.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제 12월까지 해가지고 연말정산해서 2월 10일까지 이렇게 신고 그렇죠. 납부가 이제 회사에서 네네. 하는데 근로소득 플러스 기타 소득이라든지 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5월달에 해야 됩니다. 아, 예? 2월 달에 안 하나요? 그렇죠. 그건? 그때는 이제 2월달에 왜냐하면 이제 근로소득 외에 네.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근로자인데 집에서 조그맣게 이제 또 그렇죠. 그 뭐 구멍가게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내고 이제 하게 되면 그건 또 사업소득으로 잡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제가 뭐 강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뭐 운동 경기에 대해서 해설자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근로소득 플러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 합산을 해가지고 아, 종합소득을 갖다가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죠. 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네. 직전 연도에 발생했던 모든 소득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러면 네.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요. 사업자를 내서. 네, 네. 그런 경우는 5월에 신고하나요? 그렇죠. 2월에는 회사에서 그냥 연말정산 신고하고. 회사에서 이제 그 연말정산을 갖다가 이제 네. 그 해가지고 그걸 끌어가지고 이제 5월달에 이제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 우리나라 그 소득세가 그 7단계 이제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6%의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금액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 15%, 35%, 뭐 42%막 이렇게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을 다 합산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에다가 이제 뭐 온라인 판매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일단 그럼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산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말정산을 안 하고 내 개인적으로 5월달에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렇죠. 그냥 연말정산 따로 신고를 하고, 거기서 나중에 해주고, 종합소득세 또 그렇죠. 신고해도 예, 되고.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네.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는 그냥 네. 5월달에 한 번에 근데 5월달에 한 번에 하면 직장에서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알아도 상관없어. 보통 근데- 몰래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런 거에 대한 요즘 그 뭐라 그럴까 개인 정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걸 이 사람이 직장인이 뭘 한 거 이거 몰라요. 근데 요즘 참고하십시오. 네. TV 뭐 뉴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어. 배달앱 뭐 이런 거 요즘 그 네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르바이트로 배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할 수가 라이더들. 예. 네. 근데 공무원인 같은 안 되죠.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고 나왔지 공무원 않습니까? 안 되죠. 그죠?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안 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개인 그런 뭐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하는데 그 알 수가 없죠.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조회가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는 뭐 간단하게 매출 빼기 매입해서 그냥 10% 내는 게 부가세로 쉽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럼 종합소득세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간단한 종합소득세는 원리로? 이게 뭐 간단한 원리가 제가 좀 심플하게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 주로 이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이제 6개를 갖다가 합산해 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소득만 가지고 예, 보는 그 건가요? 소득에서 이제 소득 금액을 계산을 네. 해야 돼요. 네. 근데 각 이제 6개 소득마다 이제 소득 공제가 되는 거가 있고 또 뭐 비과세가 안 되는 되는 게 거 있고 뭐 이런 거 비용 처리되는 거, 경비 인정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 금액이 나와요. 네네. 그 6개의 소득 금액을 다 합산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세액 공제라든지 네네. 뭐 그 기본 공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공제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공제를 거기서 예, 또 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이제 그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예, 그게 다 이제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제 항목 또 세제에서 혜택 받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거가 몇 개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들이 또 이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이제 그 근로소득자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것이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래서 공제되는 거 감면되는 거 있으면 그럼 지출 사용한 건 상관없어요? 지출 사용한 건 사업자 그 예.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지출한 거가 있으면 네. 다 빼준 공제를 아, 해줘요. 그것도 공제를 해주네요. 예, 예. 아하. 근데 이제 개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자이다. 그런 네. 경우는 내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썼다. 가지고 썼다. 이런 그건 것들은 공제가 안 안 되는 되네요. 거죠. 그거는 아하, 가처분 소득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총액에서 공제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 네네.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비를 갖다 지출했다.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제를 받는 거가 있죠.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 혼자 복잡하지 않나요? 저기 그 요즘 그 네. 홈택스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달에 되면 이제 네네. 그 사이트가 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하는 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네. 차근차근 해보시면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한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유튜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아, 쉬워요? 네네. 아, 그렇군요. 아, 그 뭐 일단 소득들을 다 정리해서 그 소득에서 제가 예외될 수 있는 것,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만 추려내면 되는 거네. 자동으로 불러오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홈택스 보면 요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쓴 거 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낸 거 있다 그러면 요즘은 우리나라가 전산화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요.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 의료비 낸 거 있잖아요. 네네. 저기 그 각 그 병원마다 다 그런 걸 다 이제 그 넘기게 네네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 개인이 얼만큼 썼다는 거, 교육비 낸 거 있다, 네네.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자녀 뭐 유치원 보냈다 이런 네. 것들 같은 거 있으면은 아. 거기서 학교나 이제 그런 데 가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제를 받네요.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어와 가지고 네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기, 그렇군요. 예, 기부금 낸 거 있다. 그러면 요즘 전부 다 이렇게 불러오니까. 보고가 되죠. 그게 다. 예, 다 불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부를 좀 적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사실 거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기장을 맡기거든요. 네. 우리 그 회계 사무실에. 그러면 기장은 언제 맡기는 게 좋을까요? 너무 질문이 좀 그런가요? 그래서 기장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맡기는데 보통 이제 네. 그 사업 시작했을 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간이가세자죠. 이제 매출액이 네네. 적을 경우에는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이제 충분히 할수 있더라고요. 매입과 매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때는 네네.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고 이제 직원 채용하고 직원이 채용되면 예, 뭐 그렇게 되면 좀 이거 어떻게 하지? 골치가 아파요. 그 직원 채용하게 되면 월급을 또 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원천 징수하고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그런 게 대한 걸 어렵죠. 갖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그다음 다 10일까지. 그다음에 세무회계사에서는 해주네 그거를. 그렇죠. 이제 거기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다 해주니까 골치 아픈 건 없지만 이제 아. 기장료가 나가게 기장료가 되겠죠.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그런 거 할 때 또 이제 아. 또 그 금액을 또 얼마 정도 아. 청구하고 그러죠. 그렇군요.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좀 복잡해지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쯤 그러면 세무를 맡겨도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뭐 매출이 몇억 원이다 기준으로 한다면 몇 억 정도 할 때 맡기는 그게 게 이제 그렇게는 좀 힘들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장을 하면서 이제 뭐 기장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비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직원 세무에 관련된 그런 걸 잘 아는 직원을 쓰면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직원들이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직원이 있다면 근데 과연 그렇게 잘하는 직원이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그러면은 그런 직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몇 년 근무했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하죠. 그렇구나. 예, 보통 이제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들은 조정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세무 조정. 그런 것만 주로 이제 법인세 이런 걸 많이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이런 그 소득세 관련 쪽에는 이제 그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잘 처리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많이 맡기죠. 그렇군요.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그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통 매입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매입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는 매출하는 사람이 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그쪽이 매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개인 이제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도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얼마 이상이면 이제 또 발행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요? 네, 발행할 수가 없는데. 발행할 수가 있도록 이제 또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이제 그거가 이제 지금 아직 기억이 없는데 예, 이제 원칙적으로 일반 과세자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냥 간이 과세자는 그냥 영수증 발행이 되죠. 영수증 발행하는 영수증만 거죠. 발행하는데 그거 영수증은 이제 네. 받은 사람이 네. 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하죠. 그런 못 거 있죠. 받죠. 매입으로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예, 매입으로는 잡히는데 잡히긴 잡히는데 세금을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세금 공제를 못 세금 받아요. 공제, 예. 그 매입 그렇죠. 금액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네. 그 영수증 받은 거 영수증으로 해서 우리가 매출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신고를 갖다가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업종이다, 요식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직접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음식업도 이제 그 매출액이 하루에 뭐 매출액이 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뭐 몇 억씩 되는 네네. 뭐 이런 데는 이제 그 음식업인데도 이제 간이 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가 되겠죠. 자동차는 되지.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보통. 네. 일반 과세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2021년도도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간이 과세자가 되는데 그 간이 과세자인 일반 과세자인 그런 그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 손님들하고 직접 거래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직원 회식 왔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가져가야 되니까. 해달라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저렇게 하죠. 그 신용카드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매입금으로 잡죠. 예. 잡잖아요. 그걸 예.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는 뭐 그렇게도 처리가 그렇게도 처리가 가능하네요. 네, 예.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컨텐츠를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쭤보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기는데 너무 이 고퀄리티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다음에도 한번 특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제 그 조금 제가 이제 미진했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고 때 이제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하나의 항목들도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가지고 또 그래서 일반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지 간이 과세자에 대한 신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걸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제가 이제 잘못된 부분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와, 세무는 역시 어렵습니다. 어려운 세무를 좀 쉽고 디테일하게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한번 또 뵙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영상에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때는 좀 제가 또 한번 모셔서 자세한 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